오늘 시장에 비해서 그래도 HLB 그룹주들은 굉장히 강한 상태입니다. 시장 상황을 보면 상당히 오늘 안 좋죠. 어제 국채금리, 그리고 상승에 대한 물가 압력에 대한 부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시장이 안 좋은데, 자, 현재 시장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을 지나고 있는데, 미국 국채장기물 금리가 상승했죠. 꽤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어제 큰 폭의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라도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정이 좀 심하게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랬는데, 코스피 지수가 1% 이상 빠지고 있죠. 지금도 코스피가 거의 뭐 이제 2%까지 찍을 때보다 이 자료 취합하는 시간보다도 지금 1시간 정도 뒤인데 한 2% 정도 빠지고 심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6거래일 연속 상승했죠. 자, 1.5%선을 돌파했는데 주요 원자재 중간계 가격, 그러니까 지금 원자재 가격하고 중간재 가격이 계속 급등하고 있죠. 그러면서 물가 상승 우려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에너지 관련해서도 굉장히 가파르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코스닥 상황도 지금 사실 보면 아주 만만치는 않은데, 코스닥 지수가 전일 대비 11.17%, 1.10% 하락한 11.3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자료 취합할 때 1시간 전이니까 지금은 코스피가 2%, 코스닥도 지금 1.97% 밀리면서 1000포인트를 깨고 있습니다. 장중 아까 989포인트까지 떨어졌고 1000선 아래로 떨어졌죠. 이거에 비해서 오늘 HLB 그룹주들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즉 시장보다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거의 이제 많이 매도를 하고 기관도 264하고 오늘 특히 개인의 매도가 많은데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트에 의한 반대 매매 이런 걸로 인한 아마 이 더 큰 그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이 방제 매매인 경우도 있지만 또 개인분들 비트와는 신용 투자하는 부분을 정리했기 때문에 주가가 더 빠르게 무너지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신용이나 담보는 쓰는 건 뭐 상관이 없는데 시장이 좋을 때는 좋지만 안 좋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뇌관이 될 수 있으니까 자, 이 점은 조금 조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이런 영상을 찍어 드렸는데 베트남의 이 나노코어박스가 드디어 라이선스를 신청했죠. 이게 이 라이선스 신청한 것과 별개로 예전에 이제 흐름은 이렇게 되죠. 예전에 이 국가생명연구연구위원회에서 9월 24일 날 이 3단계 중기보고 승인을 받은 나노코박스 백신 관련 기록 및 자료가 상임 자문위원회로 이관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자문위원회에서 의약품 및 약재 유통 증명서 발급을 위한 보건부의 긴급 허가 건의서를 제출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나노코박스의 건의서 제출과 함께 시험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자, 과학부 부국장, 기술 및 훈련, 그리고 백신 연구 개발을 위한 국립 프로그램 사무국장인 우행웅 꾸ang 박사는 임상 3상을 완료했다고 밝혔죠. 이게 9월 24일 기사, 그러니까 임상 3상을 완료했는데 2단계에서 1만 3천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고 북부에서는 사관학교와 흥인에서 시험, 그리고 남부에서는 호치민하고 롱안의 파스텔 연구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자원봉사자들이 두 그룹으로 나눴죠. 그룹 1은 25mg의 용량을 주입했고 그룹 2는 알루미늄 배선물을 위약에 주입했다고 합니다. 위약을 왜 하는지는 아시죠? 이 정상적으로 이제 백신을 맞은 것과 가짜 백신을 맞은 이렇게 두 그룹을 비교해야지만이 백신을 맞은 그룹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군을 위약군이라고 하죠. 가짜 투약관군을 위약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1, 2차 임상 나노코박스 백신 25mg 용량이 안전성, 우수한 면역성을 가진 걸로 일단 평가가 됐죠. 그래서 3차 임상에서는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에서 처음 검출된 변종 백신, 그러니까 알파 변이 베타 변이 이런 거에 대한 안전성, 면역성, 효능 등을 평가하는 자료를 확보하게 되고 이 2단계에서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사스 이거는 델타 변이 얘기하죠. 그래서 델타 변이에 대한 백신의 효과도 연구 및 평가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게 잘 처리가 됐을 때 백신 허가 절차가 이렇게 되죠. 자, 보건부에 따르면 이 베트남에서 생산된 코비드19 백신을 임상 시험 중인 가운데 3상 중간 평가가 면역 우정성 데이터를 토대로 안전성 및 보호 효과가 있으면 조건부 마케팅 권한을 부여해서 이를 승인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죠. 나노코박스도 마찬가지로 윤리위원회와 자문위의 조언을 바탕으로다가 조건부 마케팅을 조건부 마케팅을 조건으로 해서 승인하게 되죠. 자, 이에 따라서 나노코박스는 3상 중반 이상 시험 결과에 대해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에 백신 기록과 연구 자료를 자문위원회 이관해서 추가 검토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자문위원회에서 나노코박스 관련 시험 및 연구에 대한 회의록을 받은 후 회의를 열어 인허가를 검토할 예정이고 베트남 의약국장이 완전한 서류 접수 날로부터 최대 20일 영업일 이내 백신 유통 등록증을 발급하죠. 근데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에 한 일주일에도 안에 나올 수 있는 이렇게 좀 긴급 승인이 가능한 이런 긴급 승인이라는 게 날짜가 20일 안에 해주면 되지만 일주일 이내까지 빨라질 수 있다는 이런 얘기죠.
자, 3단계에서 나노진과 백신 연구와 생산을 조율하는 기관인 육사의학 전문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연구팀은 나노코박스를 주입한 사람의 보호 항체와 코비드19 질병의 회복 환자를 비교한 결과 42일 만에 항체 수치가 나노코박스 백신을 처음 접종한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노코박스 맞은 사람이 항체 수치라든가 항체가 훨씬 더 많이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3단계에 걸쳐서 나노코박스는 안전하고 면역력이 좋은 걸로 평가가 됐는데 1단계에서 감염 반응을 보인 사람이 없고 2, 3단계에서는 이거 감염증 환자가 딱 한 명 있었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미열, 붓기, 주사 부위 통증 등 정상적인 반응. 우리도 왜 요새 화이자 백신 맞으면 약간 통증도 있고 열도 있고 이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정도의 가벼운 증상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 승인을 위해서 연구팀이 윤리위원회에 심사 및 승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노코박스에 대한 라이선스가 자, 이렇게 신청이 완료가 됐죠. 자, 나노코박스 백신 긴급 허가 신청을 위한 추가 신청서를 작성해 어제 보건부에 보냈다고 이렇게 9월 29일자 기사에 나왔죠. 28일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추가 신청서를 보건부에 보내야 되는데 요거를 다 보냈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라이선스를 신청했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자, 9월 28일 육군 사관학교 관계자 아까 그분 나노코박스 백신 긴급 허가 신청을 위한 추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어제 보건부에 보냈는데 이 아침에 이제 VNX 플러스하고 통화를 했는가 봐요. 근데 이 백신 연구팀이 제출한 업데이트된 문서를 아직 받지 못했고 나노코박스 백신의 서류를 아직은 검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9월 18일 마지막 회의에서 윤리위원회가 이 나노코박스가 안전 요건을 충족하고 보호 효과를 평가할 데이터가 아직은 없다고 그랬죠. 따라서 국립생물의학연구위원회가 신청서 및 승인 기록만 갖고 이제 의학청이 검토를 위해 자문회의로 이송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특수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죠.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갖춰주지 않아도 지금 긴급 승인 정도를 낼 수가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베트남 보건부의 권한이죠. 따라서 이 만약 승인이 되면 자문위원회가 보건부에 나노코박스에 대한 긴급 허가를 공고할 거고 이후 백신은 보건부가 승인한 수량의 계획에 따른 조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도 이제 어떤 항상 뉴스나 기사는 찌라시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뉴스가 있구나 이런 기사가 있구나 참조만 하라고 그랬죠. 어떤 미국 의사가 보호 효능에 대한 보호 효과 평가할 데이터라는 게 부족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 어쨌거나 베트남 나노코박스의 긴급 승인에 관한 권한은 바로 베트남 보건부에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WHO나 사실 FDA의 이 긴급 승인이나 이런 정식 승인 이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완벽한 서류가 필요하고 임상 데이터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베트남 자체적으로 승인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베트남 보건부의 자율적인 권한이 있는 거죠. 전 영상에서 제가 이 담당자 중에 한 명이 WHO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한번 기사가 떴었죠. 그만큼 베트남 보건부는 보건부 나름대로 이렇게 승인을 낼 수 있는 자질은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전체 흐름을 보면 완벽하게 서류가 제출됐다거나 전체거나 자 그렇게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긴급 승인 정도 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한번 해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새로운 백신은 연구에서 시험까지 5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 베트남 5년 기다렸다가는 경제 재개는 고사하고 외국교도 다 떠나게 생겼죠.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전체 검사 과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백신 접종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고 또 백신 허가를 받을 수 있죠. 만약에 충분한 데이터가 다 프로파일링이 되면 완전히 허가된 정식 승인까지 진행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조금 서류가 부족한 게 맞고 자 화이자만이 지금 유일하게 정식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화이자 같은 경우는 막 의무도 밀어붙이려고 하고 정식 승인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죠. 자 그래서 이 나노든 나노코박스 결국 나중에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아마 이렇게 이런 길을 걷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우리가 항상 보면 노바백스도 제가 항상 관심 있게 같이 보는데 이유는 하나죠. 노바백스나 이 나노코박스나 같은 단백질 제조와 물론 약간 틀리긴 한데 단백질 제조와 형태의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바백스가 가는 길이 나노코박스가 따라갈 확률이 높아서 항상 같이 보고 있습니다. 나노코백스가 자가 코로나19 백신을 인도에 7시에서 11세 어린이죠.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중앙의약품 표준관리국의 주재 전문가 패널들이 심의를 거쳐 의정서에 따라 7세에서 11세 대상의 등록을 허용할 것을 위원회에 권고했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델타 변이에도 꽤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자, 노바백스는 세계보건기구의 백신 긴급 사용 목록을 지금 신청하는 상태인데 이 백신의 효능이 지난 6월 9.4% 나타났고 CDC에 따르면 델타 변이 최고 93% 효과를 보인 노바백스를 2회 이상 접종하면 화이자, 모더나처럼 좋은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단백질 개발 방식인데다가
이런 특수한 장점상 보관 용이가 편리하고 가격이 싸다는 장점이 있어서 최대한 장수할 수 있는 이런 백신 중에 하나로 보이죠. 그래서 같은 개발 방식을 택한 나중에 나노코박스도 이런 길을 걸을 수 있는 확률이 꽤 있습니다.